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에도 도내 고속도로는 밤새 소통 원활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전주까지 2시간 40분, 서해안 고속도로는 동군산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9시쯤부터는 차량 흐름이 많아져 오후엔 삼례 나들목 등을 중심으로 정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객이 많은 내일까진 하행선 이용자들이 많겠지만 모레부턴 귀경 차량들로 상행선에서 답답한 교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누구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도내 마을 기업들인데요. 올해도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도종 참외의 일종인 물회를 이용해서 장아찌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마을 일대에서 재배되는 물회는 과육이 단단해 2년간이나 성숙시킨 장아찌여서 쌉쌀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으로 지난해 대목 때보다 판매가 20% 정도 늘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선물한다고 많이 가져가고 지인들한테 선물한다고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12년째 공장을 운영하면서 정부가 심사하는 마을 기업으로 지정돼 운영 자금과 시설 현대화 자금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층을 겨냥해 피클 같은 신제품 개발에도 힘써 명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특산물 판매장은 유통형 마을 기업인데 대목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북적거립니다. 매장은 도내 마을 기업 120개소 중 10군데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섬 지역이다 보니 수산물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역 가공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 군산이나 아니면 전라북도 저희가 마을 기업이 행안부 지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은 신뢰도로 있어서 전국적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마을 기업이 명절을 앞두고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요즘 쌀값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곡이기 때문에 가격을 잡자는 주장과 쌀값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며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20kg 쌀 한 가마가 5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때 3만 원대로 떨어졌던 쌀값이 최근 급등하자 주부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만도 합니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 먹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소비자 쌀값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6% 넘게 올라 최근 17만 7천 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산비를 밑돌다가 5년 전 가격을 회복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쌀값 회복에 대해서 시작인데 과연 물가 인상 반영이 쌀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0.64%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더 올라야 한다는 것. 반면 서민의 생필품으로 항상 먹어야 하는 주곡인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가격 인상은 부담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밥이기 때문에 또 늘 일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기초식량이기 때문에 정부는 쌀값이 정부의 목표 가격인 18만 8천 원에 근접하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목표 가격과의 차액을 직불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가격이 올라 정부 부담은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격 조절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재고를 풀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에 대한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여러 가지. 산지 쌀값이 몇 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 충격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추석이 코앞이지만 명절이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여는커녕 월급조차 받지 못해 체불을 호소하는 도내 노동자가 7천여 명에 이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남원에서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류재현 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올해는 유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밀린 임금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추석도 다가오고 실제로 좀 써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좀 빨리 좀 지급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회사 내 노동자는 류 씨를 포함해 8명, 밀린 돈은 6천만 원에 이릅니다. 회사는 단체 협상과 달리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시켜놓고도 돈을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단협한 만큼만 일을 시키든지 그 이상을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한 달 이상 계속 돈에 누적된 체불 임금은 310억 원.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체불 임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 끝내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구제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조금 늦게 줘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풍성해야 할 명절이 누구보다 힘든 시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경찰서 안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도주한 경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임실의 한 저수지에서 임실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어제 새벽 임실서 여직원 휴게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잠든 B 여경의 신체를 만지다 여경이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전북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용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년간 도내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45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시군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뜨거웠던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다음 달 자카르타에서 열립니다. 감동의 인간 승리 드라마를 써내려갈 전북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을 박찬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발을 구르는 대신 팔을 돌리며 타는 장애인 사이클. 이도현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해 한동안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탁구와 육상 등 스포츠를 접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지금은 3딸의 엄마이자 국가대표로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에만 있었다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애 키우고 집에만 가만히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사람들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2년 전에는 리우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올해는 2회 연속 아시안게임 2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휠체어를 다른 손은 라켓을 들고 빠르게 날아오는 셔틀콕을 받아칩니다. 손옥자 선수 역시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 평소 등산을 즐겨하던 손 씨는 주위의 권유로 배드민턴 채를 잡게 되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내 발로 걸어 다니다가 장애를 입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 선수처럼 장애를 극복하고 새 삶을 찾은 장애인 선수들이 다음 달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과 익산 전국 장애인체전에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8개 종목에서 총 12명이 출전합니다. 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 전민재가 뛰는 육상과 사이클, 유도 등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부와 메달 색깔을 초월해 인간 승리의 감동을 보여줄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전 국민적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과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과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은 추석 연휴 기간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국립전주박물관과 역사박물관에서는 각각 특별전도 열려 관람객을 맞습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이 내일 정읍사 공원에서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한가위 특별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가 오늘과 내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특별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동춘 서커스 공연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내일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는 권원태 명인이 출연하는 줄타기 공연을 선보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 토요 상설 공연 이수자전 마지막 무대로 검은고와 소리가 어우러진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추석을 맞아 오늘 다채로운 추석 세시풍속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부터 26일까지 추석맞이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을 개최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26일까지 귀성객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추석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진행합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추석맞이 민속놀이와 풀벌레 체험전을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한가위를 맞아 내일 백제왕궁에서 소원등 날리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전라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와 익산 26도, 동북권은 무주와 장수 24도, 서해안권은 군산 25도와 부안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